2월 1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2,830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음봉이 하나 크게 터지고요. 현재 이 저점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건 중기적으로건 장기적으로건 윗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 지속된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해서 월봉 마감 기준으로 양봉 확률이 무척 높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XRP의 가격은 500원. 자,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음봉 하나 나오고 바닥권. 자,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 약 200만원 언저리. 음봉 하나 터지고 지금 같은 흐름에 있죠. 자, 그 근거는 뭐냐? 바로 한번 보시죠. 미국과 중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 빨라질수록.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경기활동 재개 기대감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일찍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중요한 건 현대경제연구원이건 다른 연구원이건 어떤 글로벌 기업의 보고서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경기를 다시 한번 재가동시킨다. 찐 상승이 아니라 폭락이 나오기 전 폭락하고 반등 나오는 전고점 돌파가 아닌 나오면 좋겠죠?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경기는 안 좋다. 다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기득권들이 다시 한번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일시적으로. 자, 그래서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기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며 경기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JP모건 글로벌 종합 PMI 구매 관리자 지수는 상승을 조금 해왔다. 50 미만, 50 이상 이렇게 나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지난달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빠른 회복세는 아닐 겁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다. 그래서 미국 연준 또한 고강도 긴축 여파로 작년 말부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돌아섰지만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노동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건 좋게 보지 않아요? 실업률에 대한 지표에 대한 마사지, 그리고 고용률에 대한 지표에 대한 마사지. 이로 인해 오히려 긴축이 더 강화될 수도 있겠죠. 잘못 해석하게 된다면. 그러나 제가 그 시스템을 언급드렸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중국이 열린다. 미국과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리부팅된다. 여기에 선봉에 서서 중국이 열린다. 물가가 꺾이는 일시적인 분기점에 있다. 연준이 금리를 마치게 되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하는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을 미디어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 빨라질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죠? 자, 코인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진다라는 부분을 눈치를 까셔야 돼요. 뉴욕타임스에서도 미국 경제 침체 대신에 경기 반등도 가능하다. 고용 호황 및 집값 안정. 고용이 호황입니까? 비정규직 자리가 일어나는 게 정규직 자리가 줄어들고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호황입니까? 지표상으로는 호황이죠. 그러나 진짜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 플랫폼 산업들,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재편되고 통폐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공지능이고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미 이 통찰을 하셔야 돼요. 기업의 개수가 줄어들고 결국 기업이 담당하던 일을 여러 개 블록체인이 담당함으로 인해서 결국 소프트웨어가 담당합니다. 고용은 줄어들고 세금은 줄어들고 결국 우리는 통제받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CBDC, 금융에 대한 원 시스템, 우리의 모든 기록들이 추적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해지하기 위해서 코인 시장에 선점을 해서 2번 타자가 들어오기 전에 1번 타자로서 선점해서 그들의 흔들거림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동행하시라. 자, 미디어에서 경기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표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지표상으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먼저 달러의 가격을 보시죠.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3.53. 최근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114를 찍고 자, 두 달 만에 거의 두 달 좀 넘는 기간이네요.
대략 한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자 100대까지 약 1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쵸? 달러도 지금 3개월 기준이니까 1년 기준이죠. 자 95에서 114를 찍고 최근에 103까지 떨어졌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이시죠? 이게 기술적 반등의 첫 번째 이유예요. 원달러 환율도 1270원입니다. 즉 원화가 1442원. 원화가 엄청난 약세였다가 쭉 돌아나가면서 원화가 최근에 찔끔 강세였지만 엄청난 낙폭이 보였었다. 1192원, 1270원대. 자, 이게 기술적 반등의 핵심 지표 이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 리부팅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 데스캡 바운스,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현금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8,200만원 찍고 2,000만원 찍고 고장 3,000만원도 안 돼 있다.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2,700, 2,800, 2,900, 3,000, 2,800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친다. 또 왔다 갔다 하다 쭉 친다. 이게 이어진다. 금리 인하 시기 전까지 고금리 유지, SEC와 리플의 소송 마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요거를 맞물려서 봐야 된다. 이 정도면 정말 상당한 답안지를 제가 내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조금 비쌀 것 같아요. 자, 코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암호화폐 산업 지금의 입지 잃지 않을 것. 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크게 100개를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의 입지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암호화폐 산업은요. 다음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미칠 듯이 성장해 나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기정사실하다. 문명의 흐름을 일로 보내고 있었다. 이미 그들은.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해서 선점을 하고 있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분석. 또 규제가 발목 잡나.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한다. 자, 시차를 두고 열리겠죠. 자, 일시적으로 중단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제도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속도를 조절하는 것 뿐입니다. 중국 블록체인 기술 혁신 연구센터 설립 중. 자, 중국 국가 주도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 혁신센터 연구를 설립 중이다. 일당 족제, 공산당 일당 족대이죠. 그쵸? 얘네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화를 깔아 나가는 겁니다. 국가 주도로. 왜? 이게 미래의 중심이기 때문에. 의도는 이미 파악되었죠? 너무나 쉽게 답안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가격만 보시면 흔들거리겠죠?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짬뽕되는 뉴스를 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핵심 줄기만 보시길 바래요. 맥을 짚으면 뿌리는 쭉 플랫폼은 갑니다. 다만 잔챙이들의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리플 CEO죠.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에 시장에 활력 넣어. 어제 언급을 드렸지만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 규제의 움직임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래서 최근 몇 주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규제 도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도 금융위에서 그리고 전 세계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다만 미국이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나오기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바이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고 호주는 라이센스 및 커스터디 규제를 담은 협의 문서를 발표했고 한국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을 별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혼자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공통점에 주목해라. 이들 규제 기관은 미국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포착해 리더십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리플도 이러한 장소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제 시그널이 감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페이팔 팍소스 조사에 스테이블코인 사업 일시 중단한다. 자, 조금 전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중단 소식이 나왔죠. 전반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미국 뉴욕 금융서비스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팍소스를 조사 중인 가운데 페이팔 자체 스테이블코인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하였다. 달러와 1대1 연동되는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페이팔은 2020년 10월 미국 시장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결제 기능을 추가, 해외 진출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자, 중요한 건 속도 조절일 뿐이다. 자, 이와 맞춰서 핵심이죠. XRP 렛저 결제 솔루션, XRP 페이넷,
스테이킹 프로그램 일시 중단합니다. 최근 SEC가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한 가운데 XRP 레저 기반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XRPayNet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단 영구 중단은 아니고 추이를 지켜본 뒤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속도 조절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앞으로 미래와 XRP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와 여기에서도 XRP가 사용되며 XRP 레저가 왜 디지털 인생이이자 다음 문명의 중심지이냐, 즉 CBDC와 NFT와 스테이블 코인과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와 덱스와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 그리고 줌 모든 부분에 확장해 나가는 중심에 있다고 언급을 드렸죠. XRPay 넷입니다. 여기 홈페이지고요. 백서, NFT, 주문카드, 트러스트9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스닥, 야후, 비트코인.com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결제 시스템. 자, 여기 볼게요. 3억 명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0.001% 미만의 회사에서 적용됩니다. 이 말이 뭐죠? 앞으로 3억명밖에 안 되고 0.001입니다. 이게 79억 명, 80억 명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0.001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되죠? 회사의 대부분이, 그리고 대부분 블록체인, 플랫폼 업체에서 90, 95까지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응애인 시장이다. 이제 애기인 시장이다. 기업은 잠재적인 변동수 때문에 암호화폐 지배를 받아들이는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나옵니다. 미래의 돈인 크립토는 자산이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뭐가 나오죠? XRPayNet은 암호화폐 보유자의 지출 수요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할 것입니다. 카드 및, 이게 핵심이에요. 카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결제는 몇 초 만에 결제가 가능한 암호화폐로 소매업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결제에 대한 부분. 모든 기업은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사용함에 따라 표준화폐로 정산을 받게 됩니다. 모두 한 번의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자, 밑에 쭉 나와요. 이제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찍히겠죠. 그 결제망에서. 자, XRP 페이넷 카드와 같은 시스템으로 암호화폐가 즉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여기 XRP 페이넷 모바일 앱 자유롭게 구매, 판매, 저장, 추적 및 지출. 자, 그래서 9만 개 이상의 거래상, 무제한, 무허가, 우성 쭉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결제가 되는 소매에서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국경 간 XRP 레저를 통해서, 자, CBDC XRP 사설 원장을 통해서 거액결제용 도매용 CBDC를 운반하는 XRP, 그리고 이와 또 다른 면에서 확장해 나가는 페이, XRPayNet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부분에서, 즉 결제망에서, 소매 결제망에서도 확장해 나가고요. 결국 고객이 결제를 하면 받는 결제 업체겠죠. 소매 결제 업체가 뭘로 받을지 태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미래가 여기에 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드비어그룹 CEO, CBDC 도입 증가로 암호화폐 장점 부각된다. 당연한 부분이죠. 세계적인 재정자문기업 드비어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은 CBDC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것, 자체 CBDC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이용 사례가 더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디지털 혈관, 자, XRP, 리플렛, 스위프트 2.0 이 혈관에 CBDC, 그리고 비트코인, 각종 토큰들과 자산들 다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 혈관이 리플렛이고요. 자, 여기에 브릿지가 뭐다? XRP로 사용됩니다. 큰 의미를 갖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이동이 가능하겠죠. 여기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쉽죠? 머릿속으로 찰칵 저장해요. 요 그림에 대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국제 법안을.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죠? 리플과 SEC 소송입니다. 자, 그래서 눌러놓고 요 XRP가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제 요거 만들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귀에 꽂히게 머리에 저장시킬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올해 말 CBDC 테스트를 진행한다. 올해 말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진짜 사용하려고. 그래서 자, 이번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이번 테스트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자, 거의 다 왔다는 거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자, 그래서 말이 개인정보 보호지 어쨌든 중요한 건 투명과 방패, 익명성 기술이 자, CBDC에 도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2024년 디지털 해알 발행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왜 그럴까요? 2024년 실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2025년도가 기준점이죠. 유로화의 전면 CBDC 도입 상용화, 그죠? 그리고 리플의 전량 락업 해제, ISO 2002의 도입, 스위프트 2.0의 상용화 다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미래는 정해져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는 이유는 금리를 이용한 성장 시스템이 끝나간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려고 하면 결국 CBDC의 도입이 사용화가 돼야 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구가 아프다.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간다. 메타와 우주로 확장해 간다. 양적인 제조업의 성장이 끝나가고 질적인 성장이 시작된다. 인구가 줄어든다. 자, 그렇죠? 물리적인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공간으로 연결과 융합이 된다. 답안지를 오늘 많이 그려드립니다.